자, 여기 봐봐. 이온결합인데, 이온결합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1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결합의 종류가 3가지 결합이 있는 거 알아요? 3가지 결합? 결합은 3가지가 있어요. 화학결합은? 화학에서의 커다란 결합은 3가지가 있는데, 왜 3가지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몇 가지라서, 크게 2가지라서, 금속이라는 물질과 비금속이라는 물질로 크게 구분이 되죠. 그러므로 첫 번째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두 번째 경우를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세 번째를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차례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온결합을 배우는 거고, 여기서 1번에서 말하는 건 모든 화학결합이야. 저 화학결합의 전기 성질이니까 이 모든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가 관여한다. 답을 써보면 이온결합은 금속이 비금속한테 뭘 줘요? 전자를 줘. 전자를 주니까 이 자식은 플러스가 되고 이 자식은 마이너스가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고요. 두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서로 공유하죠.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고, 금속결합은 금속이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돼. 얘도 금속이니까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돼. 양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얘가 버린 전자가 여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둘을 잡아줘. 이게 금속결합이에요. 이것도 약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보단 약합니다. 약하지만 얘도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3가지 결합. 모두 다 뭐가 관여하고 있다? 모두 다 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자 라는 실험입니다. 진짜로 전자가 관여하고 있나 확인해보자 라는 실험이에요. 첫 번째 실험은 바로 공유결합에서의 전자의 관여 실험입니다. 이거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인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준비한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시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는 실험이에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포인트만 잡고서 이렇게 화학식 볼게요. 이 전기분해를 할 때 여기다 물을 그냥 증류수라는 물을 준비해요. 수돗물 갖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알아? 수돗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염소 이온, 염화 이온 등등 각종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온들은 이 실험에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므로 무슨 물을 준비해야 돼? 증류수, 듀워터, 한번 증발시켜서 다시 얻은 그 듀워터인 증류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즉 순수한 물을 말해요.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이 이온들이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잖아.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일부러 내가 이온 몇 개를 녹여놔요. 그 이온이 바로 황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 나트륨을 뭐라고요? 이거를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물질, 여기 나와있죠? 황산 나트륨을 녹인 까다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다 전해질. 전기를 전해주는 물질이라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전기를 전해주는 물질, 전해질입니다. 굳이 식으로 쓴다면 황산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하고 황산이 SO4 2-인가요? 황산 나트륨 뭐가 안 맞죠? 나트륨 2마리가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황산 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Na2SO4라고 써요. 이게 황산 나트륨의 화학식입니다. 그냥 전해질의 역할만 하는 거니까 이 실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통해주는 물질이야. 자,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간단한 문제는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간단한 문제는 이 2
가지로 다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산불, 수마. 산소는 플러스에서 나오고 수소는 마이너스에서 나온다. 산불이 나고 있고요. 왼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물난리를 다른 말로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라고 합니다. 야씨, 지금 팔이 날리고 있어요. 산불과 수마로 기억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H2O를 기억해요. 이걸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2부피 나올 때 산소가 1부피가 나옵니다. 수소 20ml 나올 때 산소는 10ml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간단한 암기법으로 간단한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볼 건데 바로 전자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플러스 극은 산소 나오잖아. 산소가 1부피 나오겠죠? 1부피가 발생되니까 물을 이만큼만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요. 수소는 2부피가 나오니까 물을 이만큼 내려서 여기까지 물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요 부피의 차이가, 높이의 차이가 1대2를 보이게 됩니다. 1대2의 부피비로 된다라는 게 이런 암기법으로 할 수 있고요.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수소는 불씨를 갖다 대면 뻑 하고 터져요. 펑 터지지 않습니다. 양이 작기 때문에 뽁! 이 정도 뽁! 하고 터져요.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다시 활활 타는 그런 모습을 가지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이라고 그래요. 가연성, 터지는 거. 산소는 더 잘 타는 걸 도와주잖아. 무슨 성?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조자는 조자,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 조연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가연성은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건 불꽃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걸면은 튜브는 다 생략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을 거고 여기도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물하고 플러스, 물하고 마이너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 플러스 극의 성질은 뭐냐면 플러스잖아. 전자를 뜯어가, 뺏어갑니다. 마이너스 극의 특징은 전자를 줘. 둘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가 뺏어간 만큼 얘한테 줍니다. 얘가 뺏어간, 뜯어간 만큼 얘한테 주는 거야. 두 번째, 우리 이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야. 물 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공유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전자가 공유 전자쌍이잖아. 공유 전자쌍이 수소와 산소 사이에 딱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얘가 여기 있지 않죠. 산소 쪽으로 살짝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서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워요. 이 전자쌍을 뒤쪽으로 살짝 끌어가. 이게 전기를 끌어가는 힘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끌어오겠죠. 다시 말해서 산소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자기 거 두 개인데 두 개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 셈이잖아. 그래서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수소 입장에서는 전기를 뺏기게 되죠. 그럼 우리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물 분자는 전기를 띈다. 극성을 가진다. 극을 띠는 극성 분자이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극성을 띠는 이유가 이런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 특징이 바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세요. 이 물 분자가 놀고 있는데 플러스 그게 땅 닿았어. 플러스가 나한테 뭐라 그래? 물한테 뭐라 그래? 전자 내놔! 이럴 거 아니야. 전자를 뺏기는 건 누가 전자 뺏기기 쉬울까? 둘 중에. 수소죠. 수소가 전자를 뺏기는 거야. 산소는 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센데 내가 전자 뺏겨야겠어? 네가 줘?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수소가 전자를 뺏기니까 자,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뺏겨서 H 플러스가 만들어져. H 플러스.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H2O에서 물 분자가 있으면 수소 두 마리잖아. 수소 두 마리가 전자를 팅팅 뺏길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가 H 플러스 일단 두 마리를 만들게요. 두 마리를 만들게 되고 이제 전자 두 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전자 두 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자 두 개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럼 얘가 뜯어서 나가면 누구만 남게 돼요? 산소 원자 혼자 남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산소 원자 혼자는 너무 불안정해서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남은 산소는 산소 분자를 이루어야 하므로 물 분자가 두 세트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야 수소 이온이 4마리가 생기면서 산소 분자 하나가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방출되는 거야. 산불. 오케이? 그러면서 전자 몇 개를 뺏긴 거야? 4개의 전자를 뺏긴 거죠?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써있는 게 이거야. 두 분자의 물 분자가 4개의 수소 이온과 4개의 전자를 뺏기면서 산소 분자 1개를 형성한다 라고 적혀있죠. 이야기로 기억하라는 거야. 전기 음성구조에 대한 이해와 플러스의 성질을 이해하고 산소 원자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전자 4개가 이동을 해서 이런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생겨난다? 수소 이온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플러스 극 밑에 수소 이온들이 잔뜩 생기니까 여기가 뭐가 돼? 산성이 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같은 아니다. BTB 용액 같은 거 떨어뜨리면 BTB가 산성에 반응해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산성에서 노란색이 변해요. 아무튼 BTB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와볼게. 마이너스 극에도 물 분자가 땅 닿죠. 마이너스 극은 뭐 하고 싶어 한다고? 전자 좀 가져가! 이럴 거 아니야. 전자 누가 가져갈까요? 산소가 가져가지. 산소가 전자를 더 좋아하잖아. 끌어가는 게 힘이 강하잖아.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래서 산소 원자가 전자를 몇 개씩 가져와? 2개씩 가져오죠. 산소는 전자가 2개씩 필요해요.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산소가 전자 2개를 가져옵니다. 그럼 H2 물 분자에서 산소 하나가 전자 2개를 갖고 오죠. 이렇게 됐어. 하지만 전자 몇 개 이동했어 아까? 4개 이동했죠. 또 전자 2개를 더 가져가야 돼. 또 다른 산소가 또 전자를 2개를 가져가서 O2-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남게 돼? 수소 한 분자만. 아니다. 이게 2개죠. 수소 4개. 수소 분자 2개. 보이나요? 수소 분자. 얘가 2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소 분자 2마리. EH2라는 수소 분자가 2마리 남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이부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나? 맞게 하고 있나? 그거 이상하다. 수소기체 2부피, 산소기체 1부피, 소마, 3불, H2O, 2부피 맞죠? 일단 산소 하나, 2개. 아하하하,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잖아. 2개씩 가져가는 게 맞죠? 여기 맞다. 이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산소가 E-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